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먼저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칩스앤 미디어 칩스앤 미디어. 43,000원에 예, 네. 43,000원에 10%입니다. 43,000원에 10% 칩셋 미디어 보유 중이시군요. 네. 예, 오늘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32,850원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 121선 지지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좀 조정을 겪으면서 올랐다 내렸다 7월부터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셨다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신 건가요? 그렇죠. 조금 한 1,000원 정도 났다가 예. 근데 갑자기 오늘 제일 많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지 좋은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예. 왜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건지 12%나 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네. 또 전략 측면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새로 개발했다고 좋은 뉴스가 계속 있었는데 지난주에 예. 갑자기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져도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정책을 해야 될지 알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약간 수익 나셨다가 곧바로 또 손실 돌변했는데 이 종목이 과연 지난주에 호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크게 빠졌다라고 하시면서 대응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차장님. 칩스앤 미디어는 네. 그 IP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최대 주주는 이제 사모펀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한투 반도체 투자랑 텔레칩스가 가지고 있는데 요 회사들이 칩스앤 미디어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기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른 AI 칩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약간 마케팅 시장이나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다라는 식으로 어떤 약간의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밸류를 받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수 없고 중국에서 미국 걸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칩스앤 미디어가 개발하고 있는 비디오 코덱이라던가 IP라던가 이런 SoC라던가 전반적인 GPU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IP를 칩스앤 미디어 쪽에서 중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성장은 했지만 성장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 그렇게 막 시장에서 기대할 정도로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년 이 회사가 매출이 연간 매출 150억의 영업이익 24억 나왔던 회사가 성장을 해서 1000억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200억대, 240억대, 280억대 이렇게 매출 성장을 이룩하고 있거든요. 물론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IP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 이익이 24억, 52억, 73억, 올해 영업 이익 예상치 87억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100억이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대체로 이제 스탠다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저점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오늘 주가가 밀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다이렉트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1,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7,6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하락의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밀렸다라고 이해하시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를 따져봤을 때 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뒷받침이 된다면 또 보유에 대한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좋은 회사이고 고밸류를 받을 만한 근거는 충분하나 성장률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전략 어떠세요? 아, 네. 그러면 일단 당분간 더 빠지기가 쉽다는 거겠네요. 31,000원까지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음봉이 나온 칩셋 미디어 알아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갈등의 수혜 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IP 설계에 중국 쪽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성장률 아쉽습니다. 손절가는 31,000원, 목표 주가는 47,65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스타챔피온님 1승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3,01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올려주셨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1승 오늘 8.7% 상승한 3,3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딱 두 자릿수 갈까 말까 10% 될까 말까 한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1승 전략 알아볼까요? 이 회사는 세진중공업 자회사고요. 회사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요게 워낙 스몰캡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하는 회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 관심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STP라고 해서 분뇨 처리 장치나 스크러버, 뭐 LNG 제기화 설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조선 기자재 쪽에 납품하고 있는 HRSG 사업이랑도 약간 연결고리가 좀 일부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가 뭐 신주 발주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스크러버 매출이라던가 제기화 설비도 발주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조선업의 성장과 같이 기자재 성장도 같이 이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도 대부분이 좀 딥하게 종목을 좀 봐야 됐는데 그럴 시간이 좀 없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수주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자재 업종들도 좀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테마주들 보거나 그럴 만한 이제 능력은 되지는 않아서 지금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0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32억 했거든요. 뭐 올해 기준으로 볼 때 뭐 영업이익 50억 정도 가능할 걸로 예상을 짚어서 본다면 멀티플 기점으로는 한 25배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작년 기점으로 한 31배 정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업사이드는 전고점까지 보시죠. 그래서 한 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쪽 깨지면 매도 2,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00원이요. 네. 네, 오늘 보니까 세진중공업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네요. 하지만 이 세진중공업의 자회사 1승 소외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장 강세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주로 훈풍받은 오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1승이라는 종목의 목표가 5,000원 설정하면서 손절가 리스크관리선은 2,900원 선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저희가 받아서 또 쭉 추려보도록 하고요. 채팅창에서도 여러분 글 주시면 종목 매수가 비중 역시 동일하게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보고 진단해 드릴 종목을 엄선해서 오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친유미틀이에요. 2만 45원. 2045원 예, 매수가시고요. 비중 얼마실까요? 20%예요. 20% 비중 있으시고요. 예. 네, 약간 손실이십니다. 5% 정도 손실이신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저기 얼마까지 갈까? 어디서 매도할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31,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30-40% 정도 좀 조정을 쭉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잡으셨다면은 낙폭과대주 가운데 제약주를 이번 주 전략으로 쓰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시청자님 맞으실까요? 예. 예, 진호익틀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비중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기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 실적 나올 거는 없어요. 뭐 지노믹틀이 뭐 실적을 보더라도 볼 거 없고 뭐 분기당 뭐 얼마나 적자를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은 항상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본 확충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증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의 분위기를 먹고 사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에 주가가 슈팅 나왔었던 부분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얼릭텍 C 같은 경우가 대장암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고, 네, 제품이고, 얼릭텍 B가 방광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근데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펩트론 같은 회사들이 특히 이제 비만, 뭐 당뇨 이런 약효 지속성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고 내지는 바이오 베터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뭐 레오켄 바이오 같이 시장에 진두지휘할 수 있을 만한 ADC 뭐 시작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진단 키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큰 흐름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주요 모멘텀이 결국 임상 진행과 상업화 과정에서 뭐 얼릭텍 B와 C의 어떤 판매량을 스스로 체크를 하시면서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장기간 팔로우업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길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시되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팔로우업 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는 일단 평가해 주시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높은 기술성을 평가를 시장에서 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 자체도 시장에서 별로 큰 기대가 없어요. 뭐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당연히 신약 회사보다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암 진단이잖아요. 그렇죠. 암 진단 키트라고 하면은 뭐 예. 여기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이오 섹터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일반적인 섹터 뭐 시클리컬이라던가 이런 회사들 보면 뭐 비싸야 멀티플 10배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키트 회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익 모멘텀을 계산할 수 있을 만한 밸류에이션 방법을 뭐 논하자면 멀티플 밸류에이션 PER 밸류에이션보다는 뭐 EV 에비타라던가 뭐 PSI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그것까지 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가격대를 뭐 제시해드리는 게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예, 그럼 25,000원까지 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럼? 네, 괜찮으시죠? 25,000원 목표까지 아, 네,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시죠? 이런 주식들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주가의 뭐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아니 그래서 그냥 저기 25,000원까지 그냥 가져가도 괜찮을까 해가지고. 예, 괜찮다고 의견 나왔고요.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노미틀입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자본 확충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이오주의 기본 투자 방향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대장암 등의 진단 키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손절가 15,000원 선, 목표가는 25,000원 선 설정하면서 바이오주 내에서 그래도 약간은 평가 절하받는 쪽의 진단 키트 안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모멘텀이나 뉴스플레이가 암 관련해서 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한강님이시고요. 포스코홀딩스를 59만 3,500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오늘 폭락했는데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서 궁금증,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오늘 4% 하락하면서 49만 3천원 선 기록했습니다. 아, 정말 이 종목 딱 7월에 중순 지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잠잠하던 게 딱 올라가던 그 시점, 그 시작점이 이제 40만 원 선 아래였는데 쭉 76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50만 원을 깨는 흐름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예전에 저희 2020년도일 거예요.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BNK에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포스코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쓰기는 썼는데 나중에 워낙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료를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논해야 될 것들은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회사냐, 아니면은 뭐 커머디티나 리튬 광고 만드는 회사냐. 그래도 후자 아닐까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그런 논리는 이제 시장에서 안 먹혀드릴 것 같아요. 그럼 주도주, 배터리 주도주의 시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종결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실적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2020년도부터 주가가 퍼포먼스가 세게 올라왔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올해 하반기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IRA 법안이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에게 있어서 내년도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하자면 이것도 결국은 리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결국 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2차 전지는 무조건 간다라는 어떤 맹신도적인 그런 주장은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리튬 가격 하락과 비슷한 궤를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의 리튬 가격이 올해 연초에 상반기 기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영향을 일부 받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자회사의 시가총액이 큰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철강 스프레드 가격들인데 일단 3분기는 기대할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튬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관리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도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웃긴 거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은 포스코 엠텍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자회사들 보면 포스코 엠텍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포스코 엠텍이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사실상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뭐 스틸리온, 포스코 DX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주식들이 왜 올라갔을까라고 그냥 곰곰이 지금쯤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모멘텀 플레이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 곡선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포스코 홀딩스 내지는 포스코 그룹주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포스코 홀딩스도 여타 다른 세아지주라던가 여타 다른 철강 회사들의 주가 흐름과 비슷한 흐름의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는 제가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디밸류에이션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121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고 손절 라인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47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모멘텀 플레이 이후에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관련해서 배터리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부각을 받다가 이 밸류에이션의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강 스프레드 가격 등 실적 등을 더 주목하면서 주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폭락했는데 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실적 시즌을 잘 통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적 강조해 주신 의견 전달해 드리면서 손절가는 47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부자되자님이시고요. 삼성중공업 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매도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주가가 1.4% 오른 7,290원 선 기록했습니다. 121선에 걸터 앉았고요. 아까 수주 얘기도 잠깐 해주셨고 또 이런 조선주들이 이익보다도 밸류가 좀 많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을 오늘 증권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지문사진 사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사실 올해 상반기 탑픽은 조선주로 보고 있었고 하반기 탑픽은 방산주로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일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의 퍼포먼스가 이제 상반기 반기를 마감을 하면서 조금 약간 밀려서 끝났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3,500억 정도 그 FCA 운반선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카타르 1차분은 수주가 나왔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카타르 2차분 수주인데 이 수주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은 올해 장사는 이제 거의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조선업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수주잔고 곱하기 신조선가인데 신조선가는 여전히 클락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꺾이지는 않고 있고요. 수주도 수익성 기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기관들 매도가 좀 급하게 나왔었고 오늘은 또 약간 손바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에서 140만 주 정도 강하게 좀 매수가 나왔는데 아쉬운 거는 장중에 주가가 거의 한 5%까지, 한 4.7%까지 올랐다가 조금 약간 뱉어내면서 마감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턴어라운드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수주 받고 있는 것들이 인도 기점이 거의 2025년도이기 때문에 인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3년도 연말, 2024년도 초부터 2025년, 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실적 반영이 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크게 리스크가 없을 정도의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은
바이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 조금 현금적인 여력이 있으신다면 주가가 조금 밀릴 때 조금 더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저점 깨지면 조금 더 매수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7,040원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뚫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카운셀링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전고점 부분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7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전략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이고요. LNG 운반선 한척 수주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3,508억 원으로 3,500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잔고, 신조선가 등을 봤을 때 턴어라운드 주라는 위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040원 선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가능, 목표가는 9,470원인데요. 이 선에서 다시 한번 의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초보 투자자님이시고요. 제이스택을 13,150원에 매수를 해주시면서 15% 비중 보유 중이십니다. 내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시간 투자를 좀 하면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제이스택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9,000원에 마감되면서 2%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12,000원 선까지 돌파 시도가 1분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약간씩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더 하락 안 해야 저점 높이는 겁니다. 전략 주시죠. 제이스택은 회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본업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어떤 연유에선지 올해 일단 예상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에 반토막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면 반기 기준으로 그냥 합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한 매출액 300억에 영업이익 29억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가이던스도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시장 가이던스에서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은 기대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회사가 작년 8월 달에 제이스 펄시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2차전지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게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본업에서의 어떤 성공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약간 힘에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회사는 뭐 반도체 단에서는 뭐 나름 뭐 높은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는 한데 당장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비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제이스 펄시전이라는 회사가 판금 가공 뭐 금형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2차전 쪽으로 연결 지은다 하더라도 코어 비즈니스 쪽으로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AGV 뭐 무인 물류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 뭐 2차전지 한다고 해서 뭐 연간 영업이익으로 70억 못 버는 회사가 내년 내후년도에 300억, 400억 못 벌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이스텍이 시가총액 1,500억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벌까? 내년도 예상치가 얼마나 될지는 시청자분께서 조금 약간 딥한 스터디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러프하게 잡아드려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시청자분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가 겪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이게 아무래도 회사 인수하고 하다 보면은 인수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자산 상각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일회성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일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 내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본업에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으면은 비용 쪽에서는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목표 주가든 손절 라인도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8,1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000원 선까지 좀 설정이 됐고요. 내년 수주 모멘텀이라고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견 주셨던 내용은 지금 차장님께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어떤 수주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예, 이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드리는 전략으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월 말에 이 기업이 미국의 인터내셔널 배터리 컴퍼니 IBC라는 기업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기업 실적,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업황에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더군다나 실적에 대한 개선, 턴어라운드 요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8,100원,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2,400선, 그리고 또 코스닥의 800선, 계속 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800선을 이탈하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나와서 네, 뭐 출렁출렁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장이 끝나면 더 좀 찜찜하거든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예측이 거의 불가하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은 저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했을 때 대부분의 리서치 하우스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거는 그냥 6개월 이내에 끝날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뭐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고 한번 일어나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과거에 뭐 크림반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끝났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전쟁도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이런 또 지금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단기간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러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장기간 가지는 않지 않을까. 거의 3일 만에 사상자들이 3,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가자 지구든 웨스턴뱅크 위치에서든 뭐 단기간에 쥐력으로 해서 피살자들이 엄청나게 사상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유가가 조금 약간 조정 국면에 있었던 것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5,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감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오전장 보면서 제가 시황을 봤는데, 저는 이 중동 정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중 회담이 오히려 포커스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약간의 현실적인 부분들과도 좀 연결고리가 있고요. 뭐 그동안에 바이든도 시진핑도 아무런 접점 고리에서 성과를 낸 적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달 정도쯤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리스크 온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2차 전지 섹터든 뭐 성장 섹터들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뭐 AI, 반도체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고배당주들, 베타 개수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삼성화재, 대신증권, 메리츠금융지주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예, 금융주도 주가 흐름 최근에 뭐 한 달 이상 좋았잖아요. 한두 달 정도. 지금 진입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실까요? 오늘 뭐 종목들 보면 이게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항상 뭐 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 배당 기준으로 한 5, 6%는 항상 나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러한 어떤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는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조금씩 찾아다 보신다면 이익 개선에 두드러지고 연간 배당이 뭐 5%, 6% 이상 주는 종목들 잘 소팅해서 찾아보신다면 그래도 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종목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좀 분명히 한두 종목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보다 미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은 악재들을 선반영한 측면에서 리스크 온,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매수세 심리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좀 안전 마진을 확보한 고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대신증권,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전략 세워주셨네요. 차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님께서 제이스텍 아까 말씀드린 IBC 쪽의 지분 투자 2대 주주로 오르면서 이제 인도 진출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조 원 기대 증권사 분석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이 밸류에이션은 이제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이니까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